미국에서 한 한인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노동력과 임금 착취부터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오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으로 거리에 내몰린 성남 성안교회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다문화 국가로 들어선 한국 내 이주민 선교 방향을 파송해서 정착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위원회가 이주민 선교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이 엄마를 주제로 한부모 가정 모녀가 그린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약 1년 전 이단 JMS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한국인 이민자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한인교회를 고발하는 다큐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춤추는 영상을 올린 여성. 이 여성은 미국 한인교회 목사 로버트 신이 세운 세븐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사이비교단 세븐M의 한 장면입니다. 여성의 가족은 이 한인교회 목사가 딸을 세뇌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댄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상한 건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교회에 참석해야 하고 가족과는 자신의 허락하에만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를 탈퇴한 댄서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다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셰키나라는 한인교회와 목사 로버트 신을 고발합니다. Some of you may leave Shekinah, but all their roads lead to hell. That's why I have you sign NDA so that you won't share this. Praise the Lord. Amen. 로버트 신이 엔터테인먼트를 세우기 전 한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폭로도 계속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동질감을 찾고 정착하기 위해 한인교회를 찾는 이민자 신도들의 마음을 악용해 숙소에서 함께 살도록 했고 임금 착취와 성착취를 10년 넘게 이어갔습니다. 현재 해당 다큐는 미국에서 동영상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단체에 남아있는 신도들은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폭로한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But before this documentary, my husband and I, we felt safe. Now that this documentary is out, we feel like our lives have been put in danger. And I don't understand how my parents and my sister thought that this documentary would help me or would help our relationship in any way. I don't understand that. 이단 전문가는 해외에서 기성교회를 선택할 때 무작정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교단 등을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이민교회 혹은 확인되지 않은 목회자들에 의한 사각지대에서 범죄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통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이 평범한 기성교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무작정 가게 되는 교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현재 탈퇴자 일부는 로버트 신을 강제노동과 성폭행 등으로 고소했고 로버트 신은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이단 사이비 범죄, 해당 다큐에 나온 이들의 재판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역 재개발로 거리 내쫓긴 경기도 성남 상대원동 교회들의 소식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판결로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재개발 조합의 강제 집행으로 예배 터전을 잃은 성남 상대원동의 성안교회. 법원은 최근 교회 측이 제기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건물 인도를 다루는 본안 소송에서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회를 점거한 조합의 강제 집행을 정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 확정이 최종 나야지 사실은 연도를 하고 말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불법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인용을 해서 본안 사건에서 현재 지금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 집행이 중단되며 재개발 조합과 협상 시간을 벌게 된 성안교회. 문제는 조합이 여전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잇따른 재개발 피해 사례에 교단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안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재판부에 조합의 성소 침탈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백석총회 임원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온 교단이 지역 재개발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 백석총회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전 교단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열심히 같이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은 정지됐지만 이미 거리로 내몰린 성안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되찾기 위해선 항소심 등 남은 법적 다툼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안교회 김재일 담임 목사는 교회를 향한 교계의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계속해서 성도들과 광야에서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율 5% 돌파가 예상되며 사실상 아시아권 최초의 다문화 국가로 진입합니다. 교계에서는 이주민 선교의 방향이 선교사 파송에서 지역교회 정착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이주민 수는 2억 8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251만 명을 기록하며 2030년 전체 인구 대비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국제적인 변화에 맞춰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유학, 결혼, 그다음에 근로, 노동 등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선교, 어쩌면 전도의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체류 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보내는 방식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주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선교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국에 있는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고신총회 다문화 선교위원회는 선교 확장에 맞춰 전국 35개 노회 대표들을 초청해 이주민 선교 방향과 선교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의자는 교단 차원의 선교위원회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이주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부족과 노령화, 전문성 부족 등 고신총회 내 한계 사례를 분석하며 전 지역 노회가 같이 선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교부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교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네트워킹 해줘야 되고 잘 이제 훈련시켜주는 그런 기관의 역할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출생률과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하는 외국 이주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교회에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구TV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주민 선교 관련 위원회가 총회와 노회를 대상으로 이주민을 전담할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위원회 등은 13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260만에 달하는 이주민에 복음을 전하는 이주민 선교사를 인준하는 제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예장통합엔 타교단과 달리 이주민 선교사 제도가 없어 선교사들이 교단을 옮기거나 사역을 포기하는 점을 지적하며 선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자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통합만이 외국인 선교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이러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박탈감이 심하게 되고요. 위원회는 제도가 신설되면 총회 차원의 재정과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위원회 이정원 목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 대상자들이 들어오는 시대라며 제도를 정비해 이주민 선교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과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자녀들에게 매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피스니티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엄마를 주제로 소더비 인스티튜트 서울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한부모 가정의 엄마 13명과 자녀 14명이 그린 31점의 작품들과 함께 4명의 유명 작가와 2명의 후원 작가 작품도 전시합니다. 주최자인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 정서호 목사는 대한민국의 미혼,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사회에 알리고자 본 행사를 열었다며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동 주최자인 피스니티 주재현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엄마의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따뜻했던 기억들을 환기시키며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의 하루 속에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물 드리고자 한다며 밝혔습니다.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부모 가정에 기부되며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4일 발표한 결혼준비 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을, 57%가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남 결혼과 여여 결혼에 대해 각각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 23%에 불과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70%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8세에서 29세 여성이 유일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기간은 3월 22일에서 25일이었습니다. 구티비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초청교회에서 어린이 전도를 위한 2024 어린이 초청데이를 열었습니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교회 소속 어린이들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체험활동, 만들기, 먹거리, 복음 전달 등 4가지 분야의 32가지 부스를 선보이며 참석한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소그룹으로 나뉘어 성경 말씀과 도구를 활용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방 부스는 자연스러운 전도로 참여한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린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가 되고 침투가 되면 부모님들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함께 등록하는 현상을 우리 초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초청교회 박희열 목사는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재밌고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것 같다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구피플이 베트남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0일 구피플은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성 산차이 마을에 사는 소수민족, 몽족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기숙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동물 쿼카에서 착안한 캐릭터 꽃카로 이름을 알린 일러스트레이터 영희의 숲과 협력해 진행되며 후원자들에겐 꽃카 키링을 증정합니다. 후원금은 산차이 지역 초등학교의 기숙사 재건축과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산차이 마을은 해발 고도 1200m에 달하는 산지에 있어 평균 기온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학생들은 규모가 작고 난방시설이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전국 8개 교회에서 38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5월 12일 중랑구 망우교회를 시작으로 나사렛교회, 충성교회, 전농교회 등 총 8개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서약한 나사렛교회 곽호경 목사는 세상을 떠날 때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해 우리 몸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인 박진탁 목사는 5월 가정의 달 생명 나눔을 약속하며 환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명 나눔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북 부안에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튿날인 13일, 부안군 개화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점순 씨는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손을 잡으며 오전에 땅이 흔들리던 게 생각이 나 또 지진이 올까 걱정스러워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 신고는 13일 기준 모두 285건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석가래 흙 일부가 떨어지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있었고 공공시설물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신속한 복구,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 집단 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1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 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이를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5.25%에서 5.5%로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문제에 있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나치게 고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악화한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을 핵과 인권 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로 비유하며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회의 개최는 10개월 만이며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지만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 르네상스가 극우 국민연합에 참패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가운데 프랑스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르네상스당의 2배 수준으로 약진했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 11일 프랑스의 중도우파 기성정당인 공화당이 수십 년의 금기를 깨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과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격변의 원인으로 극우의 새 얼굴 29세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르델라 대표는 반이민 정서와 기성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며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경 통제와 치안 강화, 테러 강경 대응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 되며 윤 대사는 1년 임기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며 무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휴일까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 28도, 대구 34도, 제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위를 중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에 대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했던 의사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일부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처방 시 진한 투약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